직장인이시든 전업주부시든 퇴직 예정자분이시든 다들 한 번쯤은 내 사업 하고 싶다는 생각들 하신 적 있죠. 온라인 판매다, 아니면 요즘 많이들 하신다는 33M2 같은 단기 임대다, 아니면 커피숍 한번 차려볼까 하고도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이 아이템들 제가 해봤었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아이템들인데요. 물론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업이든 부업이든 이들 아이템은 초보 자영업자분들께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아이템은 아니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사업이 잘못돼서 혹은 사업을 하다 어렵게 돼서 평생을 모은 내 투자금이 날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지 못하고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럼 투자금 손실 위험도 없고 안정적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고시원 사업입니다. 저 같은 월급쟁이들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사 눈치 보기 싫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재사업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데 고시원을 운영하면서부터는 퇴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쏙 사라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회사 더 열심히 다녀서 시드를 더 모아서 고시원을 한 개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크게 들더군요. 회사 연봉보다 더 큰 돈을 일주일에 3시간 혹은 4시간만 투자해서 벌 수 있으니까 굳이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없어진 거죠. 회사 생활에 자신감이 붙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안녕하세요, 고피디입니다. 오늘은 자영업 창업을 고민 중이신 직장인, 은퇴 예정자, 가정주부들께서 고시원을 가장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큰 돈은 못 벌더라도 내 투자금을 절대로 지키고 싶다. 가진 기술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OECD 회원국들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이 7위로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건 익히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비율이 높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있는 자영업자분들의 폐업률이 무려 10%에 달한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10곳이 자영업을 창업을 하면 1년 안에 한 곳은 무조건 폐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모두들 굳은 의지로 자영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자영업자로 살아남기란 녹록하지 않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자영업 창업 아이템들 중에서도 폐업률이 낮거나 아니 폐업하기가 좀처럼 어려운 사업 아이템이 바로 고시원 사업입니다. 재개발로 동네 전체가 멸실 혹은 철거되거나 고시 폐지, 공무원 인기 하락 등 시대의 변화로 타격을 받은 노량진이나 신림동 지역 일대를 제외하고는 고시원의 영업 지속률은 5년 이상이 한 7-80%, 한 10년 이상도 한 30-40%가량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고시원 시장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는 기관이나 데이터가 많지 않은데 주변 지인 원장님들과 상당수 많은 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 포함 상당수 원장님들은 고시원을 추가로 더 인수하려거나 하시지 혹은 권리금을 더 높여서 매각하려고 하시지 장사가 안 돼서 강제로 접으려는 분들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모방 창업으로 과잉 공급이 되기 쉽다는 걸 들 수 있겠습니다. 인기 있는 아이템이 뜨면 순식간에 인근의 같은 업종 가게들이 들어섭니다. 탕후루가 그랬고 인생 네컷이 그랬고 그 이전엔 스터디 카페가 그랬죠. 포화 속도가 빠르니까 업종 전체의 수익률이 악화되고 전국에는 폐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시원은 신규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수익률이 괜찮은 고시원의 숫자가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기존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팔아야만 시장에 고시원이 공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소위 선수들 혹은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아름아름 사고 팔았던 고시원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유튜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고시원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로 인해 고시원 매물 품귀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설령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급하게 고시원을 매각해야 할 경우에도 권리금을 조금만 낮춰놓으면 정말 신속하게 고시원이 매각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 회수가 급할 때 빠르다는 큰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느 정도 입실자가 차 있고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고시원이라 그러면 권리금을 굳이 낮추지 않더라도 회수하기가 매우 용이한 사업이 바로 고시원 사업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낙후된 미니룸도 리모델링 붐을 타면서 권리금 1억 이상은 쉽게 붙어서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시원 사업이 망한다는 건
정말 생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두 평 남짓 협소한 크기의 방들로 이루어진 고시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참 큽니다. 2018년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서도 고시원 화재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될 사안입니다. 종로에서 이 대규모 화재 사태가 발생하고 난 이후 이듬해 소방법을 바꿔서 고시원을 신설할 경우에는 폭은 120cm 이상, 방이 양옆으로 있을 경우에는 150cm 이상으로 만들도록 법으로 강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창방은 아예 만들지도 못하게 됐고 창문도 가로 50cm, 세로 1m로 만들게 강제되었죠. 물론 방 크기도 기존보다 크게 전용이 2평 이상 넘어가야 하게 됐고 방에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방 크기가 거의 3평 가까이 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 좋은 취지의 정책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을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2019년 이전에 이미 지어져서 새로운 소방법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낡은 고시원들의 권리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복도폭을 150cm 이상 만들고 방마다 큰 외창을 만들어서는 고시원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게 되었죠. 해서 더 이상 고시원 공급이 어려워졌고 기존 고시원들은 말 그대로 한정판 아이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무권리로도 거래가 되던 낡은 고시원들의 권리금이 수억 원대로 뛰어올랐고 고시원을 새로 하려던 사람들이 높아진 고시원 투자금에 부담을 느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면서 고시원의 공급량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고시원이 아닌 상가를 고시원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요즘도 이렇게 고시원을 신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신설할 경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신소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복도 크기도 커져야 하고 창문 크기도 커져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구소방법 고시원들 대비해서 많이 낮아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기존 고시원의 경우 총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못해도 20에서 25% 이상이라면 신설 고시원의 경우 수익률이 10% 중후반대까지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설의 경우 투자금도 평당 3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도 가다 보니까 이 정도 자본금을 고시원 사업에 태울 바에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속편한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고시원이라는 게 운영은 힘들어도 그 반대급부로 수익률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대비 높으니까 해볼만 했는데 신소방법 이후 신설한 고시원들의 수익률이 원룸, 오피스텔과는 비교도 이제는 안 되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속 썩어가면서까지 고시원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들게 됐고 고시원의 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냐? 낡은 아주 오래된 고시원들의 방값도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미니룸의 경우 20만 원 초반이었던 방값도 요즘 어느 정도 지낼 만한 컨디션이 된다면 30만 원 혹은 강남 등지에서는 40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가는 것도 생겨나게 됩니다. 고시원이 시장에 자꾸 생겨나야 고시원 반값도 내려갈 텐데 새 고시원이 생길 방법이 없다 보니까 낡은 고시원은 수리를 하지 않아도 입실 대기자들이 줄을 서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고시원의 권리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상품이나 재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 입주자분들은 구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전에서 올라오신 배달 라이더, 전남 곡성에서 간호실습 나온 예비 간호사, 전주에서 올라온 미용실습생, 방학 때 학원 수강차 서울로 들어온 미국, 일본 유학생, 성형수술차 한국을 방문한 이라크인, 일용직 근로자, 방문, 보험 판매인 등등 입지 분석이랄 게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다양한 계층과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다양한 입실자 구성은 서울 경기도권에서 웬만큼 여기랑 가까운 곳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고시생, 공시생, 기초생활 수급자들만 고시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니즈에 따라서 고시원을 찾고 있거든요. 원룸 빌라는 기본 계약 단위가 1년 혹은 2년 이렇게 연간 단위죠. 이렇게 장기 계약과 큰 보증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고시원을 주거 상품의 대체제로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원룸 월세 평균이 72만 원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있죠.
이는 순수 월세만을 말하는 거니까 전기, 가스 등 공과금을 포함을 하면 월 부담금이 80만 원 이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여기에 보증금도 1,000 혹은 2천만 원까지 발생하니까 서울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방에서 이불 덮고 잘 수 있으려면 최소 월 80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학생, 사회 초년생들에게 부담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높은 금액이죠. 그런데 타지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 이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으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잠자고 생활할 곳은 필요한데 빌라 원룸 비용 낼 자금은 안 되니까 주거 환경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곳은 없을까 하는 수요에 맞춰서 팔리고 있는 게 고시원입니다. 고시원도 엄연한 주거 상품이죠. 사람들이 일자리, 교육 등을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라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이런 필수재를 찾는 수요는 말 그대로 폭증하고 있죠. 지난해 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23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청년은 59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60만 명이 추가로 수도권으로 유입이 됐단 말입니다. 이 60만 명 중 청년들 수만 떼서 보더라도 그 수는 점점 늘고 있어요. 2013년 4만 5천 명이었던 20대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2020년에는 8만 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기숙사 등 그나마 나은 주거 상품을 선택할 테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고시원, 셰어하우스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상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비단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같이 집이 아닌 취약 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도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20%가량 급증했습니다. 더욱이 이들 중 고시원, 고시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36%, 16만 명가량으로 나타났고요. 서울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거난 역시 극심해지고 고시원과 같이 주거 비용이 매우 저렴한 거처가 꼭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의 수도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별다른 규제가 없어서 필요시에 빠르게 그리고 거의 무한정 지어질 수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과는 고시원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더라도 공급은 탄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서울의 아파트와 같은 상품이 바로 고시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고시원의 수익률도 지금과 혹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리가 아닐 가정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시원 사업을 하다가 망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 아닐까요? 제가 고시원 쪽 꼬꼬마 시절에 고시원 창업을 하겠다고 한참 고시원 물건을 임장 다녔었는데 이때 한 100기 이상의 매물을 봤던 것 같아요. 고시원 창업 준비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보통은 이렇게 임장을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창업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열악한 컨디션의 고시원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 고시원 사업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곳에 사람들이 들어올까? 참 자신이 없네 라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 창업을 하지 않게 될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저도 너무 임장을 많이 다녀서 점점 고시원 할 마음이 조금씩 사라질 때쯤 들러본 고시원 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 고시원 때문에 고시원 한번 해봐도 되겠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아역 근처에 있는 올원룸 고시원이었는데요. 방문했을 때 원장 노부부 두 분께서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여 원장님께서는 바닥 밀대질을 하고 계셨고 남 원장님은 분리수거를 하고 계셨고요. 시설이 전체적으로 좀 낡은 감이 있었는데 청결도는 놀라웠습니다. 그런 곳 있잖아요. 마치 잘 관리된 오래된 가죽 같은 느낌이랄까? 주방도 둘러봤는데 역시 세월의 흔적은 느껴졌지만 물때 하나 없고 냄새 안 나고 싱크대 배수구에는 음식물 찌꺼기 하나 없고 마치 어머니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 생각이 들었죠. 그래 고시원 사업이 별건가?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이렇게 깨끗하기만 해도 입실자들 모으는데 크게 어렵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시원 창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창업을 한다면 썩은 고시원 사서 대수선 할까? 아니면 최근에 리모델링 된 깔끔한 거 사서 관리만 할까? 아니면 용도 변경까지 해서 완전한 신설을 해야 하나? 이 중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을지 고민만 깊어지던 차에 바로 이 고시원 방문으로 고시원이라는 게 아파트 오피스텔처럼 굳이 새 거일 필요는 없겠네. 굳이 새 거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모으고 수익을 낼 수 있겠네. 깔끔하게 청결도만 확실하게 잡아도
돈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도 첫 고시원은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된 고시원 사업을 양수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인지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고시원 사업에 가장 잘 맞는 직업군을 찾으라면 망설임 없이 가정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설의 노후도와는 상관없이 청결도만 좋아도 절반은 성공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고시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시원은 대표적인 시설 업종이어서 초기 투자가 끝나면 자잘한 하자보수,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공과금을 제외하면 크게 돈 들어갈 일, 시간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이후에는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홍보 마케팅에만 주력하면 되는 거죠. 당근에서 청소해 주실 분 구하고 식료품, 청소용품 재고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고시원으로 배송시켜서 적정 재고 유지하고 배관공, 에어컨, 보일러 수리기사, 전등 교체 알바분들 적절하게 채용해서 운영하고 나면 입실 문의, 룸투어 이 부분만 응대하면 되는 거거든요. 고시원은 이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시원을 창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까지 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짚어보고 준비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 확실히 다른 자영업 아이템보다 안정적이고 망할 가능성이 정말 낮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누구든 창업 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익까지 내면서 엑시까지 가능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말했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향후 10년간 무엇이 변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I very frequently get the question, what's going to change in the next 10 years? And that is an interesting question. It's a very common one. I almost never get the question, what's not going to change in the next 10 years? And I submit to you that second question is actually the more important of the two. Because you can build a business strategy around the things that are stable in time. 저도 같은 생각에서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인 주거 상품은 앞으로 10년 혹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이고, 이런 흐름에서 고시원 사업은 과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